1주택자인 분들이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제가 최근에 새벽 기상 모임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과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새벽 기상 모임에도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1주택자인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내가 이 1주택에서 어떻게 자산을 늘려갈 수 있을지 그걸 정말 고민하시고 새벽에 그런 실제적인 공부들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셨던 분 중에 2분 정도가 실제로 1주택에서 지금 자산을 불리는 그런 실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2분의 케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1주택에서 우리가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분이셨는데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부동산 강의도 몇 번 들어보고 하셨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저희가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자산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1주택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좀 갈아타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원래는 가족이 4분이었어요. 이제 자녀가 2분 있고 4명이 살았는데 첫째 자녀는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됐고 2번째 자녀도 고등학교를 기숙학교가 있는 곳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부 둘만 남게 됐잖아요. 근데 또 2분 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거의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큰 집에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 느끼신 거죠. 아, 그러면 내가 더 작은 평수로 집을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고 또 그렇다면 굳이 내가 그 집에 눌러 앉기보다는 원래 기존 집을 팔고 작은 평수의 월세로 가고 시드를 확보해서 요걸 가지고 더 좋은 곳에 집을 사둬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셨대요. 이분이 지방광역시에 사시는데 거기서 제일 좋은 동네가 있는 거예요. 보통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는 학군지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대장인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샀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두셨고요. 그리고 또 여윳돈이 좀 있어가지고 분양권을 사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1주택 1분양권 상태가 되신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나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1주택자인 분들이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1주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1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대출을 받았어요. 지금 대부분의 이런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걸 받게 되면요. 여기서 추가로 주택을 하나를 더 사는 게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분양권은 가능하더라고요. 분양권은 가능한 이유가 분양권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이걸 주택으로 보진 않거든요. 이게 주택이 아닌 거죠. 분양을 받은 권리인 것이지 주택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이 분양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주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만약에 내가 2주택으로 갈 거라고 하면 이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 분양권을 주택이 되기 전에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라도 이 2개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우리 1주택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죠. 특히나 대출을 받은 1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런 전략, 분양권을 이렇게 추가로 사는 전략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 여기서 제가 분양권 세금에 대해서 하나 짚어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기존의 그 1주택을 비과세를 받고 싶잖아요. 그때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분양권을 아무 때나 사면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주택을 우리가 가진 상태에서 이 주택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상태에서 1년 뒤, 이 1년 뒤에 이 분양권을 취득을 하면요. 이 취득이라는 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 이 분양권을 계약을 해서 그 분양권의 계약에 대한 잔금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했던 시점을 취득이라고 하거든요. 그 날로부터 이걸 3년 안에요. 이 3년 안에 1주택을 매도를 하면 얘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걸 1년 뒤에는 분양권을 내가 샀는데 3년 안에 1주택을 못 팔았다고 하면 또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그때는 이 분양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잖아요. 그때 그날 기준으로 3년 안에 이 세대에 사는 사람이 전 세대가 이 분양권 준공된 아파트에 실입주를 해야 돼요. 실입주를 해서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살게 되면 이 1주택을 3년 안에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또 요건은 이 분양권 같은 경우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요. 아직도 가능해요. 구체적인 부분은 혹시나 이게 개인적인 물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고요. 이런 전략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이 한 채인 분들은요. 1주택자이시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하면요.
나는 여기서 추가 주택 매수가 안 돼라고 해가지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이 분양권을 가지고도 우리가 또 같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전략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한번 좀 전략을 짜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기존 집을 팔고 전세 끼고 대장 아파트를 사두셨고요. 또 분양권을 또 하나 사게 돼서 지금 1주택 1분양권 상태입니다. 근데 그 분양권 같은 경우도 1급지에는 괜찮은 거 사셔가지고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집이 한 채였는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거의 두 채가 된 셈이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거의 2배 이상으로 점핑을 시키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1주택에서 이렇게 정말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분을 보면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 사시는 1주택자셨는데 이분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여기서 갈아타기를 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계속 먹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원래 처음에는 우리가 막연하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정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작년 하반기에 갈아타기를 했는데 이분이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사셨는데 본인이 실입주를 하면 거기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끼고 매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고민을 하셨던 게 지금 분당 같은 경우도 같은 구축 아파트라 하더라도 이게 재건축 이슈가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래도 이왕 살 거라고 하면 구축 아파트 살 거면 재건축 이슈가 있는 거 사는 게 좋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아파트들은 이게 매매가 반등이 더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세 끼고 이걸 산다는 개념으로 간다면 내 투자금이 훨씬 많이 들죠. 근데 상대적으로 재건축 이슈가 없는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고민을 하다가 이분은 재건축 이슈가 없는 그냥 구축 아파트를 사신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인가라고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을 한다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만약에 이 투자가 내가 잘못됐을 때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을 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해서 분당에 이렇게 집을 사셨는데 지금은 너무 만족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첫 집 팔고 갈아타기를 할 때 저도 정말 고민했던 게 그 당시에 경기도 수원에 있는 분양권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사고 싶었죠. 고민했습니다. 그걸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사서 내가 갈아타기를 할 것인가 그걸 고민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제가 사는 곳에 있는 선택했어요. 그때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게 그 당시엔 제가 아직까지 투자 경험 같은 게 많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 투자가 잘못되면 저는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확실히 그 불안감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우리가 기존에 집이 한 채가 있잖아요. 그 집이 사실 우리에게는 전 재산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전 재산을 내가 어떤 곳에 투자를 한다 했을 때 당연히 불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감도 상당히 크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만에 하나 잘못되면 내가 들어가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 시점에 저도 더 좋은 걸 살 수 있었지만 그래서 이 정도도 나는 충분히 잘했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그 정도의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내 경험치가 더 쌓이니까 더 좋은 걸 살 수 있고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나는 지금 서울에 있는 제일 좋은 거 사야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제일 대장이 되는 거 사야지. 이렇게 접근을 하면 나도 너무 불안하고 혹시나 그 투자가 잘못됐을 때 그걸 내가 회복하는데 정말 힘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집이 한 채가 있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모임에서 만났던 1주택자 분들이 어떻게 자산을 지금 불려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서울도 반등하고 있고 이제 반등하는 곳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서울만 사야지 정답인 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지방 사는데 무조건 서울 사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흐름이 안 왔다는 것이지 나중에 지방도 충분히 저는 흐름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거주할 거라고 하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정말 괜찮은 곳들을 보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내가 공부해 나가면서 좀 확신 있는 곳으로 이렇게 자산을 불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